김기철의 빨간 펜, 매일경제 김기철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김기철입니다. 요즘 뭐 뉴스가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요. 예. 파병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노무현 정부 때도 그걸로 논쟁이 있었잖아요. 논쟁이 있었고 진보 진영 간에 또 네, 분열이 좀 분열이 있었어요. 있었고. 그때. 예. 당시에도 뭐 이렇게 파병을 해야 된다는 현실론, 그리고 명분 없는 전쟁에 우리 젊은이들 보내면 안 된다는 명분론이 다퉜는데 예. 늘 현실론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병자호란 때도 마찬가지고. 예. 뭐 어쩔 수 없는 어떤 국력의 한계, 어떤 동맹의 한계, 뭐 이런 것들을 좀 느끼고요. 예. 네, 착잡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그렇군요. 하여간 어찌됐든 착잡하네요. 저는 사실은 남의 전쟁이고. 그러니까요. 예, 우리랑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 우리가 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런 거 논의 자체가 벌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착잡함을 금할 수가 없는데 오늘 뭐 그 얘기를 우리 김기철 기자랑 하려는 건 아니고 자, 서지연의 눈물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준비를 해오셨어요. 서지연이라고 하면은 검사 서지연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군요. 어제 오늘이죠, 오늘. 오늘이군요. 오늘. 예. 안태근 전 그 법무부 감찰국장. 검찰국장. 검찰국장. 죄송합니다. 예. 이 검찰국장이 여러 건에 좀 휘말렸는데 옛날 돈봉투 사건도 있었고 격려한다고 돈봉투 사건을 일으켰다가 이제 뭐 문제가 돼서 사퇴를 했는데 그 전에 그 서지연 검사를 상가에서 성추행을 하고 그 다음에 서지연 검사가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인사 발령을 계속 불이익을 줬다라는 것에 이제 그런 것들이 내용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대법에서 파기환송이 됐어요. 무죄 취지 파기환송이 무죄 됐죠. 취지. 그래서 한마디로 직권 남용이 아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들 좀 이 기사를 본 분들은 놀라셨을 텐데 왜냐면 1심, 2심에서는 이거 그렇죠. 죄가 있다, 직권 남용이다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를? 이 법원이 직권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일단 판단을 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검사 인사권자는 법령의 제한을 벗어나지 않는 한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전부 인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 서지연 검사를 기존 인사 원칙에 맞지 않게 통영지청으로 발령을 냈다고 하더라도 그게 직권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일단 뭐 제가 지금 사실 그 판결문을 뭐 읽어본 건 아니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안태근 그 검찰국장이 본인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인정을 한다. 이거는 보복이 아니다라고 지금 대법에서는 본 거라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보복은 인정을 했습니다. 보복은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가해자는 이제 안태근 국장을 얘기하는 거죠. 안태근 국장이 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에 위배되는 인사를 지시했다. 이 사실 자체는 인정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부치지청 배치제도라는 이 어려운 용어를 좀 해석을 다시 한번 부치지청 배치제도 처음 들어봅니다. 부치지청의 부치지청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통영지청, 뭐 여주지청, 장흥지청 이런 것처럼 부장검사가 지청장인 조그만 그 지청을 부치지청이라고 하는데 지역에 조그만 있는 작은 그 지청. 그러니까 거기에 한번 근무한 사람은 다음 인사 때 또 조그만 지청으로 보내지 않는다. 이게 이제 인사 원칙인 거죠. 인사 원칙에 그런 것도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제 예를 들어 교사 같은 경우에 낙도에 근무하면은 그 다음 인사에서는 원하는 학교 보내주고 뭐 이런 인사에 것처럼 좀 우대를 해준다. 근데 이제 당시에 그 서지연 검사가 여주지청에서 근무를 했는데 여주지청이 부치지청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다음 인사 때는 부치지청을 가면 안 되고 뭐 동부지검이라든지 좀 큰데 뭐 울산지검이라든지 뭐 이런 데 큰 데로 가야 되는데 여주지청에서 다시 통영지청으로 보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실 자체는 인정을 했고 1, 2심도 인정을 했고 대법원도 그 인정을 했습니다. 이 원칙을 어겼다는 것은 인정을 했는데 근데 이제 이 원칙을 어긴 것만으로 이게 직권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이거는 보복에 해당될 수도 있다라고 분명히 대법도 봤는데 이거는 직권남용은 아니다. 약간 저 느낌은 술은 마셨을 때 음주운전하지 않았다의 약간 그 전설적인 그 워딩하고 비슷한 느낌을 지금 싹 봤는데요. 이게 이제 서지연 검사가 소를 제기할 때 어떤 증거들을 수집해서 제기를 했냐면은
이 검찰 인사위원회에 판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지금까지 예, 예. 116건에 해당하는 북치지청 배치제도가 관철된 판례들을 예.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그 조그만 지청에서 조그만 지청으로 옮긴 예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사례들을 다 조사해가지고 이제 근거로 해서 그 1, 2심에서는 인정을 했는데 예. 대법원은 좀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따져보면은 예, 예. 의무 없는 일이라는 법률 용어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의무 없는 일. 그러니까 예. 그 검사 전보 인사 원칙을 위반하더라도 직권남용죄가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게 판결 내용이거든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예. 했다고 보기 어렵다. 항상 어렵습니다. 이 의무 없는 판결은. 일이라는 예. 게 뭐냐면 이제, 예, 이제 이게 직권남용죄랑 강요죄에 해당되는 예. 거예요. 일을 시켰어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이 하면 안 되는 일, 위법한 일, 예. 이런 거를 시키면은 그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거죠. 예, 근데 예. 이거는 대법원은 그 서검사를 여주지청에서 통영지청으로 보복성으로 보냈다 하더라도 그게 검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서지현 검사에게 검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시킨 건 시킨 아니다. 건 아니다. 그 약간 넓게 본 거죠. 그렇게요. 예,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의무 없는 일이라고 하면은 네. 예를 들면은 위에 상급자가 네. 지금 뭐 밑에 있는 검사한테 야, 쟤 어떻게 해서든 지금 네. 조사하고 있는 수사하고 있는 뭐 피의자를 무조건 엮어서 넣어. 네. 네. 무조건 실형 때려. 뭐 이렇게 부당하게 지시를 했다라면 이거는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거니까 네, 네. 이거는 분명히 직권남용에 해당되지만은 예. 그냥 인사를 네. 계속 외곽으로 돌리는 것 자체는 의무 없는 일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법원은 판단을 했다라는 건데 저는 납득이 안 돼요, 솔직히. 이게 이제 이러면은 사실 네, 네. 어떤 인사보복도 네. 이거는 다 정당하게 법적으로 허용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네. 이게 그럴 수 있죠. 근데 네. 여기서 우리 박찬주 대장 사건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예. 그 박찬주 대장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그 불기소 처분을 내렸잖아요. 예, 예. 그게 이제 직권남용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데 그때 검찰의 논리가 뭐냐면은 공관병들에게 감 따기를 시킨 거, 유자청을 만들게 시킨 것 이런 일은 인정이 되지만 이게 직권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직권남용을 따질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불기소 처분을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공관병들에게 감을 따게 하고 유자청을 만들게 한 거야말로 진짜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거잖아요. 그렇게 해요. 그게 공관병의 의무가 아니잖아요. 왜? 공관병이 해야 될 일이 아니고 그렇죠. 지시에 따를 필요가 없는 일을 시킨 건데 이번 대법원 판결의 논리를 가지고 박찬주 사건을 보면 이게 또 다시 한번 뒤집어 봐야 되는 사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이 재판도 지금 이 논리를 네네. 그대로 적용을 한다라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죄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오기 전에 아까 그 보도를 잠깐 봤는데 양승태 그 변호인단에서 예. 이 사건의 논리를 활용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좀 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양승태 대법원장한테 적용된 혐의가 이렇게 대법원의 비판적인 견해를 드러낸 판사, 그리고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 판사들을 원하지 않는 근무지에 배치하도록 담당 심의관들한테 지시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예. 약간 그 서지현 사건과 비슷한 경우죠. 줄곧 양 대법원장 측 변호인들이 내세운 논리는 이게 인사권자인 대법원장 인사권 재량 안에 있는 일이다. 그래서 이게 원칙을 벗어난 어떤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그런 인사권 그 활용이 아니고 정당한 재량 안에 있는 것이다. 이런 논리로 계속 대응을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번 판례를 재판 과정에서 활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생각보다 생각도 그렇게 들긴 했는데 생각 이상으로 이 지금 판례가 안태근 판례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활용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러니까 직권남용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 사실은 그 직권남용이라는 게 좀 애매하긴 애매하죠. 합니다. 굉장히 애매하고 직권의 범위도 그러니까요. 애매하고. 그런데 이제 지난
소위 말하는 적폐청산 네. 수사에 있어서는 직권의 범위를 굉장히 좀 넓게 보는 넓게 경향이 봤죠. 있었거든요. 우병우라든지 뭐 우병우, 김기춘, 김기춘, 조윤선, 예. 네. 이런 사람들이 이를테면은 뭐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를 최순실이라는 거를 알고 있음에도 그거를 네. 묵인했다라는 것도 직권 남용으로 봤는데 네. 그게 좀 넓어졌다가 다시 네. 지금 다시 좁아지는 추세라고 네. 좀 네.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든. 네. 무엇보다 이제 당사자인 서지영 검사는 크게 좀 반발을 할 것 같아요. 좀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은데요. 예, 페이스북에 아까 글을 올렸던데 예. 직권남용죄 직권의 재량을 넓혔고 남용을 매우 협소하게 판단했다. 그 피해자에 대한 유례없는 인사 발령이 재량이냐? 예. 그러니까 그 피해자에 대해서 보복 인사를 하는 게 재량이냐라고 묻고 있고요. 뭐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어쨌든 희망을 놓지 않겠다라는 게 이게 무슨 이미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하면 끝난 거 아닌가요, 이게? 뭐 형식적으로는 하급심에서 이제 다시 다퉈야 되지만은 예.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서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으니까 끝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그 서지현 검사가 희망을 놓지 않겠다라는 거는 하급심에서의 어떤 새로운 판단을 기대한다는 얘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루이스 베이더 긴즈버그라는 그 미국 연방 대법관의 말을 조금 인용을 하고 싶은데요. 예. 긴즈버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법관은 결코 틀리지 않아서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 다만 최종적이기 때문에 틀리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대법원에 좀 이런 질문들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되게 어렵네요. 최종적이기 때문에 틀리지 않는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인 건가요, 그러면 이 말이? 그러니까 대법관의 판단이라는 게 예. 틀리지 않아서 최종적인 게 아니라 오류가 없어서 최종적인 게 아니라 최종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류를 저지르지 않는다라는 자신감의 발로거든요. 자신감인가요? 네. 근데 그 우리 대법관은 그런 예를 들어서 최종적이기 때문에 틀리지 않는다라는 이런 말을 할 정도 자신인지 좀 묻고 싶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뭐 인간이니까 뭐 틀릴 오류가 수도 있을 수 있지만은 네.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그렇죠. 모든 사안을 검토하고 판례들을 검토해서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우리의 내린 최종의 결론을 존중해 달라라는 그런 말로 지금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기도 하고 또 이제 긴즈버가 이런 법원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사회는 움직이고 법원은 반응한다. 아. 이게 이제 법원이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존재가 아니고 사회가 바뀌면은 거기에 반응하는 조직이라는 거죠. 법이라는 게 사실 가장 보수적이긴 해요. 가장 늦게 변하고. 그래서 서지현 검사가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는다는 얘기도 어떤 사회의 변화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을 조금 희망을 갖겠다 이런 얘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 긴즈버그 그 연방 대법관의 발언이 딱 요 발언이 생각이 나네요. 예.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다. 약간 그 발언이 왜 생각이 날까요?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예. 검찰 역시 인사권 문제예요. 이게 뭐 사실 검찰에서만 벌어지겠습니까? 일반 사기업에서도 한번 찍히면은 뭐 계속 돌리고 하는데 옛날 뭐 MBC 사태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하지만 검찰에는 어쨌든 부치 뭐였나요? 부치지청 배치제도. 부치지청 배치제도라고 아예 법의 명가, 그 원칙에 명시된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더 문제가 되는 건데. 자, 뭐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인데 어제 인사를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수조고에 다 잘라냈다. 일부에서는 학살이다. 대학살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것도 그러면 뭐 문제인 건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는? 이제 인사에 대한 평가가 이제 조국 수사에 대한 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극명하게 나누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국 수사 검찰의 수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당연한 조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검찰의 수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제 보복성 인사다, 학살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제 인사권 추미애 장관의 그 인사권 사용에선 절차상 문제는 사실 없죠. 그러니까 뭐 우리 검찰청 법에도 그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인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외적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라는 걸 이렇게 좀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그런 법적인 문제는 없는데, 근데 이게 정당하냐 부당하냐 이 평가는 지금 내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 조국 수사가 결국은 어차피 이렇게 문책 인사라면은 조국 수사가 예를 들어서 법원 판결로 정당하다고 인정이 되면은 이번 문책이 부당한 문책이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 이제 법원에서 그 검찰의 수사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좀 조국이 억울한 피해자인 것처럼 나온다면은 예. 뭐 검찰의 수사가 부당한 게 되는 거고요. 저는 이 논란에 있어서 제가 아직 끝이 나봐야 아는 얘기인데 예. 조국 장관이 결국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유죄가 나게 되면은 그동안 해명한 것 그리고 예. 그 지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아무런 혐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더 큰 책임을 져야 되고요. 반대 경우는 이제 윤석열 총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죠. 그래서 그렇군요. 이번 인사만 갖고는 좀 이걸 평가하기가 네. 결국은 조국 재판이 판가름 낸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국 재판 결과를 보고 좀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네. 말씀하셨고요. 저는 뭐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 수족을 잘라냈다라는 표현이 조금 이게 적절한 표현인가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솔직히 얘기하면 다 수족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검사 동일체라는. 네, 한 명만 잘라내도 네. 한 명만 바꿨어도 아마 수족을 잘라냈다라고 네. 언론이 얘기했을 거고 뭐 다 바꿔도 수족을 잘라냈다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2019년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과도하게 인사를 좀 밀어준 것 아닌가라는 뭐 이런 또 반성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견제받지 않고 정부에서는 또 뭐 적폐수사 잘하라고 윤석열 라인을 다 그냥 다 요직에 배치해줬는데 결과적으로 1년 만에 이렇게 인사가 나버리면은 정부도 어쨌든 청와대도 뭔가 그때 판단에 대해서 뭔가 좀 뭐 문제가 있었다라고 그렇죠. 인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결국은 검찰 인사 실패의 결과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예. 예, 아쉽게도 김기철의 빨간 펜이 오늘을 마지막으로 막을 내리게 됐는데요. 김기철 기자가 좀 개인적인 사정들이 좀 있어서 방송을 지속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예. 어떠셨나요? 지금 꽤 한 4개월, 3개월? 즐겁게 했는데 이제 갈수록 이게 조금 미안함이 쌓인 게 뭐냐면 제가 취재하는 영역은 지난 10월에 인사가 나가지고 제가 매일 들여다보고 취재할 곳은 자본시장 뭐인데 여기 와서 이제 해야 되는 주로 하는 얘기는 이제 정치 사회적인 문제이다 보니까 두 곳 모두의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두 곳 모두의 최상의 결과물, 최상의 분석 이런 것들을 못 드려가지고 이 독자들한테도 미안하고 이걸 보는 시청자들한테 미안해서 그런 미안함들이 좀 쌓여가지고요. 예, 이 한계를 조금 내가 극복하면은 제가 다시 돌아오겠다고 사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실 건가요? 그러면 아예 이번에 김기철의 빨간 차트 해가지고 우리 종목 좀 찍어주세요. 그러면 자본시장 열심히 보고 계시니까 어디가 오를 것이다 이런 거 해주시면 안 되나요? 내공 쌓이면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기철 기자가 오늘은 마지막이지만은 또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모시고 저희가 다시 방송할 일이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셨고요. 시청자 여러분 응원과 격려 많이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김기철의 빨간 펜 매일경제 죄송합니다. 끝까지 매일경제 김기철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